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위한 핵심 기술인 차세대 엔진 개발에서 한국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며 전세계 방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KF-21 보라매의 국산 엔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엔진 기술에서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이 개발 중인 국산 엔진은 최대 24,000파운드급의 추력을 자랑하며 이는 기존 4.5세대 전투기에서 사용되던 엔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KF-21은 미국의 GE F414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개발을 목표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6세대 스텔스 엔진 기술은 단순히 기존 엔진의 개량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차세대 항공 추진 시스템이다. 이 엔진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어댑티브 서멀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엔진 내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며 높은 연비와 지속적인 고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첨단 소재를 활용한 초고온 내열 블레이드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의 니켈 합금 기반 터빈 블레이드보다 내구성이 강화되었으며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미국이 F-35의 차세대 개량형 엔진 개발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핵심 요소들이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를 실현하면서 미국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F-135 엔진을 개량하여 차세대 F-35 블록 4에 적용할 예정이지만 개발이 지연되며 예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KF-21 국산 엔진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이 엔진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단순한 전투기 엔진 자립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KF-21 국산 엔진은 추력 편향 노즐 TVC 기술을 적용하여 기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기존 전투기들이 수행할 수 없는 고난도 공중 기동을 가능하게 하며 전투 중 적의 공격을 회피하는 능력을 극대화한다. 이 기술은 미국의 F-22 랩터와 러시아의 Su-57에 적용된 것과 유사하지만 한국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기체의 스텔스 성능과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KF-21의 국산 엔진은 적응형 추진 시스템 APS를 적용하여 전투 상황에 따라 출력과 연료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되며 높은 속도와 긴 채공 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 방산업계는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조만간 차세대 전투기 엔진 기술에서 미국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며 주요 부품의 국내 생산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나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춘 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국산 엔진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KF-21의 수출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이 KF-21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산 엔진이 탑재된다면 더욱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이다. KF-21의 국산 엔진 개발이 완성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항공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6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투기 엔진 기술은 미국, 러시아, 유럽 일부 국가들만이 보유한 고급 기술로 여겨졌지만 한국이 이 벽을 깨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순간이 머지않았다. KF-21 국산 엔진의 비밀이 점차 베일을 벗으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의 항공방위산업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핵심인 엔진은 여전히 국산화 과제가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KF-21 위 엔진 독자 개발 현황과 도전 과제, 한국의 무인기 기술 수준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다루며 중국의 사례와 비교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해봅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된 엔진은 미국 지휘 F414에서 400K로 국내 부품화율이 20% 수준, 부품 개수 기준 40%에 달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국산화와 독자적인 엔진 개발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추력 생산을 넘어 전기, 유압동력, 공조 시스템을 담당하는 항공기의 핵심 장치로 높은 기술력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세계적으로 항공기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엔진 개발이 전투기 설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시 KF-21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내부 무장, 스텔스 기능 강화, 유무인 복합 능력을 갖춘 3세대 KF-21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수호이 전투기를 기반으로 WS-12 엔진을 역설계하여 개발하였으며 이 엔진은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에 장착되었습니다. WS-12 엔진은 초기에는 많은 결함을 보였으나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거쳐 27,000에서 30,000 파운드의 추력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최신 엔진인 WS-15는 F-35급 성능 35,000에서 36,000 파운드 추력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J-20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엔진 독자 개발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성취를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역시 독자적인 항공기 엔진 개발을 위해 이와 같은 장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5,000에서 5,500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하여 무인기에 장착해왔으며 현재는 전투기용 무인기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2025년 1월 방위사업청은 16,000 파운드급 첨단 항공기 엔진 개발 계획을 승인했으며 후기 연소기, 애프터버너, 작동 시 최대 24,000 파운드 추력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KF-21에 장착된 F414 엔진보다 성능이 향상된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 개발 일정은 14년으로 2039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부산 에어빌 등의 기술력을 고려하면 개발 기간을 2035년까지 앞당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엔진은 KF-21 플랫폼에 장착될 예정이며 내부 무장, 향상된 스텔스 기능, 유무인 복합 능력을 갖춘 제3버전 KF-21 개발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현대전장은 무인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무인기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윤리적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인기와 로봇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인간의 통제를 우선시하는 원칙이 국제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활용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원격 조종하며 게임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 윤리적 의식이 희박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LA 경찰이 순찰용 로봇개를 도입하려다 인권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처럼 무인 시스템 도입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이 무인기 개발을 확대해 나갈수록 이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민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다양한 무인기를 개발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사단꾼 땅급 정찰용 무인기, 소형 무인기, 글로벌 호크급 중고도 무인기까지 전력화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쿠스 LW, 로열 윙맨을
KAI는 KF-21 연계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두 기종 모두 AI 조종사를 탑재하여 유무인 복합체계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군은 퇴역 예정인 F5, F4 팬텀 전투기에 AI 조종사를 장착하여 무인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비용 절감과 전력 극대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무인기 개발은 보수적 접근을 넘어서 GPS 좌표 기반의 공격용 무인기, 장시간 채공 공격 무인기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독자 엔진 개발과 무인기 기술의 발전은 한국의 국방 자주성 강화와 직결됩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긴 시간이 걸리고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이지만 성공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독자 엔진 개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기 기술의 발전은 미래 전장에서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인기와 유인기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국방력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시아 해군 비용 절감 전략으로 드론 기술 적극 도입. 아시아 지역 해군들이 비용 효율적인 군사력 증강 방안으로 드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터키 방위산 업체 바이카르 테크놀로지와 자국 내 드론 제조 공장 건설 계약을 맺은 것은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현지 시각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의 효과적인 활용이 입증되면서 중국, 한국, 이란, 터키 등 아시아 국가들은 해양력 강화를 위해 무인 항공기, UAV와 드론 운반선을 해군 전략에 빠르게 통합하고 있다. 워싱턴 소재 연구기관 CNA의 드론 전문가 세뮤얼 벤댓은 무인 시스템은 정찰, 정보 수집 또는 전투 임무 등을 수행하면서 조종사나 운영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고급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군대는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부는 특정 계약에서 기술적, 정치적 파급 효과를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의 발전으로 비싸고 생산이 어려운 항공모함과 전투기의 취약성이 증가하면서 무장 드론과 드론 운반선이 더욱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터키 바이카르사로부터 개발 중인 바이락타르 TB3 드론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이 드론은 총 14m 길이의 접이식 날개를 장착해 선박의 적재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최근 헬리콥터 착륙장을 포함한 해군 함정 확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향후 TB3 드론이 해군에 통합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드론과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다. 지난 12월 인민해방군은 스촨성으로도 알려진 76형 차세대 상륙 강습함 및 드론 운반선을 진수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전자기 투석기를 갖춘 이 함정이 전투기와 같은 대형 항공기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GJ-11 스텔스 전투 드론, WZ-7 정찰 드론, CASC 레인보우 스트라이크 등 첨단 UAV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 재정적 기술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드론 기술을 해군력에 통합하고 있다.